2달 전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줄스 보이코프 교수의 칼럼을 게재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취소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은 이 칼럼에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 속에서도 자민당과 IOC가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데에는 3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이라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IOC의 매출의 73%가 방송사가 지불하는 올림픽 중계관료에서 18%는 올림픽 파트너로 선정되는 기업으로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NBC와 맺은 계약에 따라 IOC는 2022년부터 10년간 올림픽 대회 중계권의 대가로 77억 5천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요. 칼럼은 IOC가 올림픽을 강행하려는 것은 공중보건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돈 때문에 일본이 폭주하고 이에 맞장구 치는 IOC를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한편 홀로코스트를 주제로 농담하며 놀던 도쿄올림픽 관계자의 과거가 BBC 메인 기사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면서 당시 아픔을 경험했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일본의 악감정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선언 당시 일본에게 모독에 가까운 굴욕을 당했었는데요. 당시 A4 용지 12장 분량의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로 일본 기업에 손해를 미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BBC의 보도로 자극받은 유럽의 해커들이 혹시라도 해킹 공격으로 도쿄올림픽을 망칠까 일본은 노심초사했는데요. 여기서 일본을 방어해주는 것은 한국의 보안업체 윈스로 NTT 도코모에 침입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며 도쿄올림픽의 통신 주관사로 나섰습니다. 그다지 좋지 못한 한일 관계 때문에 윈스의 솔루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NTT 도코모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전전긍긍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국 보안 솔루션 제품이 전무한 일본 보안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곧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보안 쪽에서는 일본 측이 우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안 분야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지금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주최 측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 나간 키스트 연구진들이었습니다. 최근 엘리트 선수들을 중심으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 호르몬제는 그 사용 여부를 검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데다가 효과가 좋아서 이를 효과적으로 검출하는 것이 이번 올림픽에서의 중요한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본은 이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2020년 11월 세계 반도핑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과 유사 금지 약물의 모든 분석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미국, 브라질 3개국뿐입니다. 일본 자체적으로 도핑 금지 약물 검사를 할 역량이 안 되자 결국 개최를 코앞에 두고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 손정현 센터장과 성창민 박사를 초청해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는 1984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8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며 더욱 최신의 자료와 연구로 업그레이드했는데 이번에 일본 측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전수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도쿄올림픽 중계에서 360도 회전 가능한 실시간 영상 솔루션 서비스가 호평받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한국 4D 리플레이 영상 기술 시스템입니다. 4D 리플레이는 경기장을 360도로 에워싼 카메라로 선수의 모든 동작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판정에 반영하는 영상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 지난 며칠 동안 진행된 경기에서도 몇 번이고 활용된 바 있죠. 4D 리플레이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미국 프로농구, 미국 프로야구, 미국 프로골프, 미국 종합격 투기 등 외국 주요 스포츠 중계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 출신인 정홍수 대표는 4D 리플레이 직원 40여 명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일본의 가 360도 스포츠 중계 영상 솔루션 4D 리플레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총 11개 경기장, 50여 개 종목에 도입된 시스템 작업을 위해 특수 카메라 800여 대를 비행기로 수송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태권도와 레슬링 종목에는 공식 경기 판독 시스템, 비디오 보조 심판 4D발 기술을 통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또한 한국의 최첨단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카드 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일본은
올림픽 기간 중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입을 수 있는 손실이 12조 원 정도로 추산됐었습니다. 일본은 현금 사용을 선호해 비현금 결제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 대신 속 편하게 아예 기술력이 앞선 한국의 결제망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미 2019년 IBM 재팬 자회사이자 IT 솔루션 기업 엑사시스템스는 올림픽을 맞아 차세대 신용카드 IT 시스템으로 현대카드의 HR위즈를 선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5G 통신망은 한국의 삼성입니다. 일본 이동통신 2위인 KDDI가 올림픽을 앞둔 설비 투자 사업에 삼성전자로부터 도쿄 등 수도권 5G망을 2023년까지 53,626개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5G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 외에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해 지방 5G망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하나 제 손으로 준비한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무관중 개최가 결정되어 필요 없게 되긴 했지만 도쿄올림픽 티켓 판매 시스템 역시 인터파크가 수주의 작업을 완료했었습니다. 인터파크는 이전에 이미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등 초대형 스포츠 행사의 티켓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월드컵, 세계육상 선수권, 동아계올림픽 등 글로벌 스포츠 행사 티켓 판매 시스템을 모두 맡아서 진행한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인터파크가 유일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한국을 방문해 운영 노하우를 살펴보고 당시 인터파크의 티켓 판매 시스템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켓 판매 시스템은 국제 스포츠 경기 운영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로 좌석 배정부터 결제, 환불 등 티켓 판매와 관련한 모든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죠. 인터파크가 따낸 사업은 물론 직접 티켓을 판매하지는 않고 티켓 판매 프로젝트를 전수한 것인데요. 일본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도쿄올림픽이지만 사실상 한국의 부흥을 촉진하는 도쿄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을 빌려 행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에 더더욱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열등감이 폭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한국 선수단을 위해 준비한 도시락을 트집 잡았고 심지어 한국이 종주국인 태권도 경기를 자국에서는 중계하지 않겠다고 나섰죠. 나루히토 일왕의 개회 선언에서 축하 대신 기념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 도쿄올림픽의 분위기가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대해 침울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다고 입을 모았죠. 영국 폴리틱스의 편집장 이언더는 개회식이 마치 장례식장 같았다며 전 세계인들을 고려해 조금은 즐겁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개회식의 참담한 분위기를 꼬집었습니다. 이어더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엉뚱하며 흥미진진한 나라 중 하나인데 이 개회식을 만든 게 그들이라는 것이 충격이라고 쓰기도 했죠. 관중이 없어서 마치 리허설 같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는데요. 저널리스트 데린 힌치가 개회식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인가요? 라고 하자 호주의 기자가 댓글로 리허설 같네요. 보고 있기 힘들어요 라며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개회식을 보고 있으니 슬픈 감정이 밀려든다. 저런 멋진 선수들이 텅 빈 스타디움을 행진해야 한다니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죠.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현실이 어두운 만큼 개회식만큼은 밝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게 올림픽 개막식이야, 올림픽 장례식이야, 기기괴괴하다. 평창 올림픽으로 아시아를 인싸 만들어 놓았더니 도쿄 개막식으로 아싸 만드냐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화려했던 평창 올림픽을 회상하게 되었고 평창 올림픽에 엄청났던 개막식 영상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많은 스포츠 팬들이 찾아서 보고 있는 상황이죠. 3년 전 평창과 비슷한데 시기를 감안하면 수준이 떨어지는 일본의 드론쇼가 더욱 비교되어 돈만 밝히는 행태에 원성이 쌓인 상태에 불을 붙였습니다. 무리한 강행 속에서 개막식을 망치고서도 결국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도입해간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더 이상의 호평은 나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